특정 운동 후 발이 저린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단순한 노화나 사소한 불편함이라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다고 알려진 몇 가지 흔한 운동들이 실제로 그 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심각하게는 그 운동들이 당신의 신경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당신의 독립성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면 말입니다. 수십 년의 인생 여정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움직임이 건강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대의 동료 어르신들께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얼마 남지 않은 이동성과 힘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운동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발과 미래를 조용히 해치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첫째, 고정식 자전거 타기, 특히 리컴번트 자전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고정식 자전거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넘어질 위험 없이 실내에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등받이가 있고 페달이 부드러운 리컴번트 자전거는 노화된 관절의 완벽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페달을 밟으며 스스로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이러한 기계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우리 하체의 가장 민감한 신경, 특히 허리에서 엉덩이를 거쳐 발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이 압박받거나 자극받으면 발바닥이나 발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따끔거림, 저림 증상을 느끼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벼운 감각으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고 악화되어 감각, 균형, 그리고 자신감을 앗아가는 신경 손상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뇨병, 혈액순환 불량 또는 척추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고정식 자전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하체로 가는 중요한 혈류를 차단하여 저림 증상을 더욱 심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발이 저리면 우리는 반응하고 제대로 발을 딛고 통증이나 압력을 느끼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낙상, 부상, 그리고 건강상의 합병증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저는 병이 아닌 발이 반응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순간 때문에 재활시설에 입원하게 된 강하고 활동적이며 의지력이 강한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서, 매트, 계단 가장자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림 증상의 경고 신호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힘을 빼앗아가는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을 부드럽지만 긴급하게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따끔거림을 통해 속삭일 때 그것은 저항이 아닌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이 아닌 척추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다음 흔한 운동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발끝 닿기와 허리 굽히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발끝 닿기는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유지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유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매일 허리를 굽히는 것이 뻣뻣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진실은 더 복잡하고 솔직히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덜 관대해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척추뼈 사이의 공간은 좁아지며 신경은 더 쉽게 압박받습니다. 특히 적절한 지지 없이 깊게 발끝을 닿거나 갑자기 허리를 굽힐 때 당신은 허리를 취약한 자세로 강제로 만듭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스트레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척추신경이 압박될 가능성입니다. 다리, 발목, 발의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말입니다. 이 압박이 항상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발에서 부드러운 윙윙거림, 발가락의 이상한 저림, 솜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저림이 시작되면 그것은 지속적인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늘 하던 대로 스트레칭을 시작했던 남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또는 몇 달 후 그들은 발의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던 것이 만성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류의 손상이 얼마나 쉽게 간과될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저림 증상을 혈액순환 불량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허리 굽히기가 당신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스트레칭 한 번, 약간의 정렬 불량으로 인해 척추는 온몸에 파급되는 방식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이 말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모든 움직임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긴장이 아닌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부드러운 종류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끝을 닿는 것만큼이나 무해해 보이는 것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특히 경고 신호를 너무 늦게까지 느끼지 못할 때, 딱딱한 표면에서 반복적인 점프와 충격이 당신의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숨겨진 위협을 함께 밝혀봅시다. 셋째, 고강도 에어로빅, 팔 벌려 뛰기, 스텝 에어로빅입니다. 우리 삶의 한때 빠르게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높이 뛰는 것은 우리를 강하고 살아있게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찬양하는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재즈 에어로빅 수업, 스텝 운동, 활기찬 음악과 대담한 약속으로 가득 찬 텔레비전 쇼 말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젊음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당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젊은 시절 우리가 받아들였던 바로 그 움직임들이 노년에는 조용한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특히 이미 발저림, 신경병증 또는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팔 벌려 뛰기나 스텝 에어로빅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번의 점프, 매번의 강한 착지는 발을 통해 무릎으로, 그리고 척추 깊숙이 충격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경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이러한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저림 증상을 더욱 지속적이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훈련과 희망으로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활력 넘치고 헌신적인 여성을 한 분 알았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3번 그룹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몇 달 후
발가락의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안정함이 찾아왔고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빠른 발놀림이 매 수업마다 그녀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위험은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림 증상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몸은 통증에 적응하고 그것을 숨기고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발의 따끔거림이나 관절의 통증이라는 속삭임을 무시할 때 우리는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보호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을 잃으면 부엌 바닥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위험해집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은 진화해야 합니다. 움직임은 이제 우리를 치유해야지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을 쿵쿵 내딛는 것이 위험하다면 한쪽 다리로 서서 자세를 유지하고 발에 온몸의 체중을 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가장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오래 서 있는 요가 자세입니다. 나무 자세, 전사 자세 말입니다. 요가는 오랫동안 진정 효과와 회복 효과로 칭찬받아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마음 챙김과 움직임의 완벽한 조화, 몸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가는 치유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가 자세가 노화된 몸, 특히 한쪽 발로 오래 서서 균형을 잡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무 자세나 전사 자세와 같은 자세는 형태는 아름답지만 이미 발의 저림이나 불안정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자세 중 하나로 한쪽 발에 모든 체중을 실어 균형을 잡고 오래 서 있을수록 발과 발목에 작고 종종 약해진 신경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60대나 70대, 특히 기존의 신경병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저림 증상을 악화시키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단순히 균형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경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용량을 과부하시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약해지면 발의 감각은 희미해지는 불빛처럼 사라집니다. 당신 아래의 땅은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저는 유연성을 되찾기 위해 요가를 시작한 자랑스럽고 규율 있는 은퇴한 소방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세를 완벽하게 해냈지만 너무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조용한 노력이 그의 오른쪽 발에 서서히 진행되는 저림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걸을 때 바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연석에서 발을 헛디딘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몇 달간의 재활, 그리고 한때 그를 강하게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자세가 그의 몸의 한계를 배신했다는 섬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은 신성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절, 신경, 그리고 혈액순환의 변화를 존중하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 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요가는 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처한 삶의 계절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뿐입니다. 똑바로 서는 것보다 안전하게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자세가 신경 건강에 그렇게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가 의심 없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인 걷기는 어떨까요? 특히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신발을 신고 용서하지 않는 표면에서 너무 오래 걸을 때 말입니다. 마지막 숨겨진 위험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오래 걷기입니다.
걷기. 그것은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형태의 운동처럼 보입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권장합니다. 건강 관련 기사들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신발끈을 묶고 심장, 관절, 정신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발을 내딛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걷기조차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멀리, 그리고 특히 발에 무엇을 신고 있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발의 구조는 변합니다. 한때 매 걸음마다 쿠션을 제공했던 지방 패드는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치는 무너질 수 있고 발의 작은 신경들은 더 민감해지거나 더 나빠지면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신발 없이, 즉 진정한 아치 지지, 쿠션, 그리고 충분히 넓은 발가락 공간을 제공하는 신발 없이 장거리를 걸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행성 신경 손상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신발은 발바닥을 따라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경골신경과 족저신경과 같은 섬세한 신경들을 압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그 압박은 저림, 따끔거림, 그리고 발이 더 이상 몸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딱딱한 포장도로, 울퉁불퉁한 인도, 또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반복적으로 걷는 스트레스를 더하면 신경 자극, 염증, 그리고 균형 상실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80대 초반의 친절한 이웃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신었던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그것이 길들여져 편안하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발의 저림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돌을 밟았을 때도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발꿈치에 마찰을 일으키는 솔기에 물집이 생기는 것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는 이미 작은 상처가 위험한 감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을 해친 것은 산책 자체가 아니라 보호 없이 한 산책이었습니다. 걷기는 발이 완전히 지지되고 감각이 온전할 때만 안전합니다. 저림 증상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순한 감각 이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식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인식은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통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문밖을 나서기 전에 당신의 신발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숨겨진 위험들을 밝혀냈으니 대신 안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체 부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강하고 유연하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화된 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것이 번성하도록 돕는 운동들을 탐구해 봅시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발과 신경을 해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알고 나면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낙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할까? 너무 멀리 스트레칭하지 않아야 할까? 뛰지 않아야 할까? 심지어 너무 오래 걷지 않아야 할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얻은 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가지고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2장은 우리가 한때 했던 방식으로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된 몸의 지혜와 연약함을 존중하는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당신은 그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지지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의자 요가는 척추나 발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깊게 스트레칭하고 호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몸의 공간을 만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수영이나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수중 운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물은 체중을 지탱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데 이 모든 것이 발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형태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짧은 산책, 단 10분 또는 15분이라도 발에 잘 맞고 진정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적절한 신발을 신고 한다면 치유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부드럽게 느껴지는 신발이 아니라 노인의 발을 위해 디자인된 신발 말입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태극권이 있습니다. 균형, 협응력,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을 향상시키는 느리고 흐르는 듯한 수련입니다. 뛰거나 쿵쿵거리는 움직임 없이 우아하고 주의 깊은 움직임입니다. 저는 80대에 태극권을 시작하여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되찾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표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노인의 요구를 이해하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상태와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움직임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이를 존중하고 신경을 보호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해 동안 안전한 독립이라는 선물을 주는 운동을 선택합시다. 마지막 생각,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림의 아름다움, 현재의 가치, 그리고 지혜의 조용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노아가 저에게 준 가장 겸손한 교훈 중 하나는 이거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더 긴급하게 말입니다. 발의 이상한 따끔거림, 스트레칭 후 허리의 둔한 통증, 서투름처럼 느껴지는 균형 상실. 그것들은 단순한 노화의 무작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어깨를 톡톡 치며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오랫동안 당신을 지탱해왔습니다. 이제 저를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생각 없이 고통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고 더 높이 뛰고 더 무거운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변화하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몸에 적응하고 조절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90세입니다. 삶의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한 남녀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경, 발, 균형의 조용한 마모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믿어왔던 일부 운동들이 서서히 그들의 토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의사나 트레이너로서가 아니라 표면 아래의 진실을 볼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움직임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움직임은 강도가 아닌 의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은 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독립성을 보존하며 땀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걷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자전거를 탄 후 발이 저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저림은 당신의 신경이 속삭이는 소리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내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발을 단순히 저를 옮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장을 함께 걸어온 조용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 고통, 상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저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비틀거리고, 달리고, 경건하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맞는 신발, 회복시키는 운동, 그리고 그들이 견뎌온 세월을 존중하는 속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데는 조용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언가 되돌려주는 지속적인, 치유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장에서는 당신이 과거에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덜 걷지만 더 현명하게 걷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덜 깊게 스트레칭하지만 더 많은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루틴을 당신의 발을 안전하게 하고 신경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림이 더 위험한 것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지거나 골절될 때까지 교훈을 강요받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부드럽지만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느리든, 지지받든, 수영장 안에서든 그것은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몸을 돌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여전히 다음에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어르신으로서 다른 어르신에게 당신의 발을 돌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토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이 여전히 가고 싶어하는 모든 곳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방향을 바꾸기에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늦지 않았다고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연민으로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 대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부드러운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게 하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이 온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배운 것과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운 한 가지를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